반갑습니다. 정라본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평가원에서 새롭게 문제 만들어주면 설렙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설레냐? 이 예시 문항이 나왔을 때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시 문항 나왔다는 소식을 딱 접한 다음에 그 뒤에 잡혀있던 그 저녁 타임 촬영 취소를 하고 바로 그냥 예시 문항 시험지를 뽑아서 풀어봤습니다. 네, 물론 이 리뷰를 준비하기 위해서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제가 이 업을 즐긴다. 네, 좀 변태가 나요? 어쨌든 자, 이 영상은 2028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고1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긴 해요. 그러나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이 예시 문항에 대한 관심은 고3 N수생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1학년 학생들이 이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풀어본 것보다 고3 N수가 받아서 풀어본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고3 N수가 관심이 많죠, 아무래도. 자, 1학년 학생들을 청자로 삼고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 시험지를 풀어보고 저랑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눌렀다 하신 분들은 계속 따라서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청자니까 예시 문항이 뭔지 설명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지 구성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번에 시도된 신유형들에 대해서 감상평 간단히 들려드리고 콘텐츠 예고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수능이 조금씩 포장지가 바뀌어요. 그 바뀐 포장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거 보고 대비하세요. 이거 보고 이렇게 가르치세요. 라고 매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예시 문항을 만들어줍니다.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 문항 안내 자료집이라는 데서 발췌해둔 몇 가지 문장이죠. 읽어보시면 성격을 알 수 있겠죠. 이 자료집은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꼭 받아서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 자료는 앞으로 바뀔 그 새로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예요.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예시 문항에서 시도됐던 것들이 반드시 그대로 실전에서도 나오냐? 그거는 몰라요. 대체로는 그렇긴 한데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참고로만 봅시다. 시험지 구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 과목 페이지죠. 현행은 화법과정문, 언어와 매체 두 개의 선택 과목이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합니다. 그런데 과목 체계가 바뀌면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이 수능에 들어가는 교과 과정이 개편됐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지 역시도 이 개편된 과정에 따라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문법을 공부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1학년 학생들. 또 이럴 수 있어. 아, 우리 선배들은 문법 공부 안 하고도 서울예의대 갔는데 왜 나만? 근데요, 원래 교육과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택 과목으로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학습에 부담을 느끼는 거지 그냥 1학년 때부터 강제로 했어야 되는 거라면 중3, 고1, 고2 문법 하면 안 어려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화법과 언어가 시작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이 배치가 되어 있고 문학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화법과 언어 세트를 보면 첫 번째 세트로 화법 언어 융합 제시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어 문제가 하나 끼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화법 문제가 단독으로 나오고 언어 단독 문항들 배치되어 있어요. 밸런스를 보면 화법 5문제, 언어 5문제. 황금 밸런스죠. 자,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 현행의 독서론. 3학년 시험지 보시면은 1에서 3번 해가지고 짧은 독서 제시문 있거든요. 그게 빠지고 나머지 3개의 독서 단독 제시문 구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에서 23번이 현행 제시문 가나 엮어서 긴 글로 하나 만드는 그 주제통합적 독서 형태인데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제통합적 독서가 뭐 없어지는 게 편하냐, 있는 게 편하냐, 그거는 상관없죠.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렇죠?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신유형이죠. 독서와 작문의 융합. 원래는 화법이랑 작문이 한 과목이어서 화법, 작문이 융합이었는데 이번엔 융합이 소재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작문, 단독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문항 밸런스는 독서 15문제에 작문 5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학인데요. 문학은 총 15문제고
세트 구성은 똑같습니다. 현행이랑. 장르별로 하나씩 해서 총 4개 세트. 근데 현행 시험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머릿속의 프레임은 화법, 장문, 언어 얘네가 한 세트잖아요. 뭔가. 그렇죠? 그래서 이 구성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화법, 장문, 언어 5문제씩 해서 15문제, 독서 15, 문학 15에서 황금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아마 이 밸런스는 계속 지킬 거예요. 근데 융합을 어느 자리에 배치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번에 시도된 신유형 감상평을 들려드릴 건데 스포 당하기 싫으면 시험지를 풀고 오십시오. 알겠죠? 제가 문항의 성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미리 접한 다음에 시험지를 보면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저는 기회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시정지를 하고 문제를 푼 다음 보세요. 또 이런다? 아, 그러면 뒤로 가기 눌러. 그러고 나중에 풀어봐야지. 나중에 안 풀 거잖아. 지금 일시정지하고 풉시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순서대로 갑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화법과 언어 융합 제시문에 포함된 언어 문제. 나름 신유형이죠. 근데 유형만 새로운 거고 문제를 풀 때 논리나 그런 건 똑같아요. 과목이 바뀌면서 융합 대상이 화법과 언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맥락이 새로운 유형으로 정해진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는 언어 개념으로 풀린다. 근데 관전 포인트는 뭐냐? 현행 수능에서는 언어 파트의 고난도가 뭘로 나오냐면 대체로는 지문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 개념을 설명해 놓은 짧은 글이 있고 거기에 2개의 문제가 엮여 있는 형태의 세트가 있는데 보통 이것들 중에서 고난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예시문항을 보면은 지문형이 폐지됐어요. 물론 앞으로도 폐지가 된 상태로 갈 거냐 그거는 몰라요. 그건 알 수 없는데 예시문항에는 일단 없어. 그러면 화법 지문이랑 엮인 언어 문제가 고난도 출제가 가능할 것이냐?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게 융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면서 고난도일 거냐?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예시문항에서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평가원에서 보여주진 않았어요. 이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다음 17번. 이것은 독서 단독문항인데요. 제가 왜 이것을 신유형이라고 했냐면 풀어보신 분들 알죠? 아, 다 풀어봤지? 우리 풀어본 상태로 얘기를 합시다. 이게 독해력이랑 관련이 별로 없어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그 접근의 발상이 있으면 그냥 바로 풀리거든요. 왜냐하면 독해력을 강조하기에는 제시문이 너무 쉬워요. 17번이 포함된 글이 어렵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상적인 문제가 과연 실전에서도 나올 것이냐,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변주를 줄 것이냐, 그런 게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만약에 이런 형태가 실전에서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관련 콘텐츠를 준비해서 드리긴 할 겁니다. 물론 2년 뒤긴 해요. 여기 브레인 서바이벌이라고 써놓은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일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어릴 때 브레인 서바이벌이라고 MBC에서 예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쫙 나와. 그래서 퀴즈를 풀면서 생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생존자가 어려운 거 풀고 뭐 상금 받고 받으면 또 기부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브레인 서바이벌에서 봤던 고난도 문제의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예. 너무 옛날 사람 같죠? 뭐 모르실 거예요. 브레인 서바이벌. 네, 어쨌든 그냥 PPT 만들다가 생각나서 넣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독서와 장문, 새로운 융합이죠. 여기에 포함된 장문 문제. 이것 역시도 유형은 신유형이지만 과목이 바뀌어서 맥락이 달라진 것뿐 기존의 장문 문제 풀던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논증하는 글을 써갈 때 뭔가를 수정하자, 넣어보자 이런 게 나왔는데 이 논증하는 글은 고정 유형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험지를 딱 받아보고 야, 논증하는 글이 나왔다. 논증의 시대인가? 논증 공부해야 되나? 이거 아니야. 자료집을 받아서 풀어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자료집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출제 근거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번에 개정 교육 과정에서 독서와 장문의 학습 평가 목표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그 장문 관련해서. 여기 독작이라고 되어 있는 게 독서와 장문이란 뜻이고요. 이번에 예시문항에서 보여준 게 독작 01-11이에요. 논증하는 글을 쓴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쓸 수 있는 글이 많죠.
삶과 예술에 대한 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관점을 담은 글, 개념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글, 정보를 전달하는 글, 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시문학에 나와 있는 논증하는 글, 고정 유형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바뀔 수 있어요. 가능한 유형은 지금 이 교육과정 목표상으로 보면 7개 정도. 근데 여기서 변주가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거를 미리 공부하나 안 하나 별 차이는 없죠, 사실. 작문이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속담이 부활했습니다, 속담. 예전에 속담이랑 사자성어 이런 게 고정적으로 항상 한 문제씩 출제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학생들이 당연히 그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리면 바보 취급했어요. 그래서 현행에는 죽어있는 속담, 한자성어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뭐냐? 10년 전에는 이 문제가 공짜였습니다. 진짜로. 근데 과연 요즘의 수강생들에게도 과연 속담이 공짜일까? 여러분, 언발의 오줌 누기 뭔 말인지 아시나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아니라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표현이 문학 작품에 수록이 돼야지만 출제할 수 있는 거긴 해도 어쨌든 여러분이 모르는 속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 콘텐츠를 준비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28학년도 6월 시험지를 보고 속담이 나온다, 한자성어 나온다 그러면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근데 이것은 뭐 유료 강의로 팔진 않을 거고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캐스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과정상에 이런 속담들을 경험하고 외우고 할 기회가 적어요. 그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이 뭐 멍청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은 42번입니다. 문학에 포함된 교과 융합 수업이라는 소재를 가진 학습활동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껍데기만 바뀐 거고 이제 실제로는 기존에 있는 문학 보기 문제랑 똑같습니다. 근데 관전 포인트. 자, 만약에 교과 융합 수업이라는 걸 소재로 고난도를 출제한다면 기존의 보기박스 문제풀이 논리 구조랑 좀 다를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죠. 근데 이것도 평가원에서 이번에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보여주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쉬운 축에 속해요, 3학년 기준으로는. 그 다음 45번. 이것은 그 현대시 가나다 있을 때 나다가 현대시고 가는 시가 아닌 어떤 무엇을 설명하는 글이죠. 그리고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감상해라,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은 2017학년도 3학년 평가원 보시면 이때 등장한 유형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때를 보면 이게 수능에서는 또 소설에 엮여 나왔거든요. 고전소설 하나, 현대소설 하나, 이거 엮어서 설명하는 어떤 개념 하나, 개념 설명하는 글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3개를 묶은 아주 악독한 소설 2개를 묶은 제시문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예시문학에서는 현대시에 나왔지만 다른 장르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장르 융합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수필 소설, 수필 극문학, 소설시 다 가능합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예시문항 관련해서 어떤 콘텐츠가 준비가 돼 있냐? 일단 수능 예시문항 신유형,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신유형은 해설 강의에 바로 촬영에 들어갈 겁니다. 이미 이 캐스트는 지금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용으로 제가 따로 찍어서 올리는 건데 제가 최대한 빨리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발행되는 시점 기준 다음 주 중에 예시문항 신유형들 해설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17번을 대체 어떻게 풀었길래 발상이라고 하냐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좌로는 이것은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강좌죠.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전체 분석 강좌 런칭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월 중에 오픈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5월 중에 완강을 다 할 거고요. 여기서 문제를 전체 푸는 것을 넘어서서 관련된 개념, 독해 기본적인 원리, 문제풀이, 접근, 발상, 앞으로의 공부 방향 등등 쫙 얘기해 드릴 거예요. 교재 없이 수업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거거든요. 이것은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부터 쭉쭉 얘기를 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는 하나지만 플레이 타임은 꽤 길 거다. 그리고 교재 없이 갈 거니까
이 강좌를 위한 노트를 하나 따로 준비하시면 수업 준비로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자, 공부는 일찍 시작할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지 한 7, 8주 됐니? 중딩이잖아.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1학년 때 솔직히 평가원 보도자료? 평가원 무슨 학습 자료? 예시문항? 몰라요. 몰라. 아니, 존재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맞잖아. 그쵸?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만약에 내가 입시에 관심이 있었어서 수능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해두고 공부를 조금씩 쌓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수를 했던 선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학년 때 만약에 이 영상을 접해서 수능 공부 입문이라도 했다면 괜찮은 거야. 아니 1년 내내 내신할 건 아니잖아요. 내신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를 수능 공부하는 데 쓸 텐데 안 쓸 수도 있는데 쓰자는 거야? 알겠죠? 수능 공부를 위해 쓰자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이 얘기를 강조해드린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학생들이 국어를 어떻게 포기를 하게 되냐? 3학년 교육청 시험을 보고 포기합니다. 이게 1차 포기 루트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 평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1, 2학년 교육청 국어시험보다 3학년 교육청 국어시험이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1, 2학년 때 바이블을 생각하고 3학년 딱 올라가서 룰루랄라 시험 봤는데 나 수능의 벽 너무 높다. 나 국어로는 최저 안 맞춘다. 근데 수학도 안 돼 있으니까 나 수학으로 최저 안 맞춘다. 영탐으로 최저 맞춰야지. 되시겠냐고요. 그러고 재수한다니까 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자. 이번에 예시문항 제가 알차게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이걸로 공부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 다른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